어, 네, 오늘은요, if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if도 정말 많이 쓰이는 함수고, 그리고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f문을 굳이 맨 마지막에 든 이유는, if문은 사실 응용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실 VLOOKUP, if로 끝나는 애들, 데이터베이스, 이 응용 부분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면, 이 if는 정말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뒷부분에 넣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if문이 뭔지 한번 그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if.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약이란 뜻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만약에 이게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참이고 아니면은 거짓인 거예요. 이게 if문입니다. 이게 if문. 재료도 딱 3개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참, 거짓. 이렇게 3개 들어가요. 재료가 if문의 인수라 그러죠. 첫 번째는 조건을 넣고, 두 번째는 참일 때, 세 번째는 거짓일 때 표현하고 싶은 값. 이렇게 3가지를 넣어서 완성하는 게 if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조건. 조건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부등호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등호라 그러면 는이라든지 크다, 작다, 이런 거. 아니면은 이상, 이하. 이상,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는 같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하는 이렇게 되고 또 같지 않다는 이렇게 거꾸로 했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런 부등호가 들어가는 게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조건 처음에는 부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if문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기본 형태. 자, 첫 번째. 자, 여기 점수가 4개 있어요. 점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수가 4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if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80점 이상이면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80점보다 크다면 그때는 합격이고요. 합격. 아니면 탈락. 요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이제 요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if문이 사실 우리 실상생활에도 우리 사고방식 속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만약에 음식점 가서 이게 맛있으면 어쩌고 맛없으면 어쩌고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런 말을 던졌는데 제가 반응이 좋으면 어쩌고 아니면 어쩌고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게 엑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좀 표현하는 방식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조건이에요. 조건은 80점 이상이에요. 뭐가 80점 이하야 되냐면 얘가 80점 이상인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이 첫 번째로 하는 실수가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거 원래 2% 끝나는 애들 할 때 뭐의 합계 구할 범위 그럴 때 한 거고요. 지금은 딱 요 한 칸만 잡아야 됩니다. 선생님 왜 한 칸만 잡아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이거를 한 칸에 대한 결과를 합격인지 탈락인지 내고 채우기 핸들로 각 칸마다 검사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써서. 그래서 지금은 딱 한 칸만 검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요렇게 적는 거예요. 이 대상이 80점 이상이라면 이것도 이제 부등호가 지금 들어갔죠. 요렇게 조건에는 부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간혹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략도 원칙적으로는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가 바뀔 때는 선생님이 컴마를 쓴다 그랬죠. 함수에서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으면 합격이래요. 합격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합격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네, 이게 앞에 조건이 맞았을 때 그러면은 거짓일 때는 뭐죠? 탈락이죠. 탈락 이렇게 적어줘서 if문은 완성이 됩니다. 엔터를 쳐보면 당연히 90점이니까 합격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요 if문을 이용해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요 아래 것들도 다 한 칸 한 칸 검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를 검사하고 여기는 여기를 검사하고 그래서 80점 이상은 합격 아니면 탈락 요렇게 구해지는 게 제일 if문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이 기본 형태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응용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함수랑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어려워져서 아, 이 부분은 어려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기초는 쉽습니다. 네, 기초가 잘 안 되고 응용 어려운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기초를 착실하게 해놓고 넘어가면 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것만 갖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한번 샘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선생님이 좀 가져왔고요. 여기다가 좀 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품목이 있어요. 그리고 구분은 음료인지 음식인지, 여기 단가와 수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수량이 100 이상이면 매출이 아주 잘 나왔어요. 매출 왕. 아니면 공백으로 할게요. 공백.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라고요. 자, 요거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고요. 글자만 바뀌었죠? 내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량이 100개 이상 팔렸으면은 잘 팔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딱 봐도 아메리카노, 티라미수, 라떼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쵸? 네, 한번 요걸 해보겠습니다. if 가로 열고, 자, 수량을 갖다 검사할 거예요. 수량. 얘를 클릭하고 컴마 아이고, 컴마가 아니라 100 이상이죠. 100 이상. 100 이상이면 조건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이게 100 이상이 맞다 그러면은 매출이 잘 나와서 얘는 매출이 잘 나온 거, 매출 왕. 아니면 공백. 자, 공백을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공백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 쌍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이게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매출 잘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안 나온 거죠. 그쵸? 매출 왕이고 매출 없는 거고, 아니 공백인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if문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또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 기초가 늘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1번 문제로 할게요. 1번 문제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컴일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여기 적을게요. 컴일 점수가 90 이상이면 그때는 A반이에요. A반. 나머지는 공백, 빈칸으로 표시하라는 거죠. 빈칸. 자, 이렇게 되는 문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요? 아, 쉬워도 자꾸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신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지금. 자, 선생님 지금 할 테니까. 자, 만약에 if문, 는 if 가로 열고, 자, 컴일 점수가 90 이상이래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 검색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 검사하는 거예요. 얘가 90 이상인지 요렇게. 아까랑 똑같죠? 좀 글씨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자, 네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0 이상이면 그때는 A반이라 그랬죠. A반. A반이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하래요. 빈칸. 아이고, 여기 하나 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90 이상이면 조건, 그리고 참일 때, 그리고 거짓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완성되는 게 if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A반이고, 또 90점이 안 넘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지금 아닌 거예요. A반이.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이상, 이하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자, 두 번째 문제 2번을 해보겠습니다. 2번. 자, 이번에는 자, 성별이 여이면은 그때는 1층, 아니면 남자면은 2층. 요렇게 요 문제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이게 정렬이 네네네. 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성별이 if 만약에 자, 이번에는 성별을 갖다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얘가 이걸 클릭해서 얘가 는 남이면 여이면 남이면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이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여라고 쓸 때는 그냥 쓰면 안 돼요. 여기 벌써 마우스 갖다 대보면 샵 이름이 이 이름이 뭐야? 라고 나오죠. 이게 이 여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라는 문자를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 늘 그래왔지만 앞뒤에 따옴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예. 문자열과 비교할 때는 따옴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숫자일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90 이상, 그 90이라는 숫자라서 따옴표를 안 붙인 거고, 지금은 문자기 때문에 따옴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때는 여이면은 1층이니까요. 1층. 아니면 남자죠. 아니면 여 아니면 남이니까 2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2번도 이렇게 풀어주면은 남자는 2층, 여자는 1층. 이렇게 화장실 뭐 위치를 안내해 준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었고요. 지금 화면이 좀 보여야 되니까 이걸 숨기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입니다. 3번. 자, 이번에는 총점이 여기다가 적을게요. 총점이 260 미만이면 노력 요함, 노력을 좀 더 해라. 아니면 빈칸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선생님 이제 이거 쉬운데요? 네네, 쉬워도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좀 어려워졌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총점을 가지고 검색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검색하고, 그 다음에 260 미만이면은 요렇게 쓰면 되죠. 요렇게 수학 시간에 260보다 작으면 요 뜻이죠. 그리고 컴마하고, 자, 노력 요함 미만이니까 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요한다. 그리고 아니면은 빈칸. 이렇게 쉽죠? 네, 쉬운 겁니다. 사실 이 품은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노력을 요하고 딱 두 명만 잘했네요. 여기 조용한 이감사. 자, 3번도 숨길게요. 자, 이번에는 또 4번을 가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자, 이번에는 좀 응용된 유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수가, 그러니까 총점을 갖고 등수를 매길 거예요. 그래서 자, 총점이 3등까지는 통과, 나머지는 공백, 빈칸.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등까지는 통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 3등은 통과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빈칸이라고 표시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if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려면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등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등수를 구하는 함수 랭크라고 계속해서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랭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수를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랭크.eq 그래서 가로 열고, 자, 선생님이 얘기할 때 등수를 구하는 거는 내 점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점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제로 들어간다 그랬죠. 내 점수, 컴마, 친구들 점수. 이렇게 두 개만 넣으면 그냥 등수가 나와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채우기 핸들로 얘만 구할 게 아니라 이 아래 친구들도 다 등수를 구할 거니까 핸들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늘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이 빨간색 부분도 이렇게 밀려나지 않고 이렇게 고정돼 있죠. 파란색은 한 칸씩 밀려났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등수를 먼저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 등수를 구했는데 얘가 지금 문제를 보면은 1, 2, 3등은 통과해요. 나머지는 빈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조건 부분이 변형된 케이스예요. 조건 부분이 if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요 자리에다가 조건을 넣었어요. 90 이상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걸 넣었어요. 수량이 몇 개인지 조건을 넣었는데, 지금은 조건이 등수가 3등 이내인데 등수가 없으니까 등수를 지금 먼저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었죠? 자, 얘가 뭐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3 이하죠. 3, 2, 1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if문의 첫 번째는 조건을 바꿔서 냅니다. 조건을. 네,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등 이내라면 그때는 통과. 아니면 빈칸.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조건, 이 조건이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이 조건을 바꿔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는 지금 3등 했나봐요. 통과요. 나머지 사람들은 통과 안 하고. 근데 선생님, 이거 4번. 이거 4번.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거 추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추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추주를 많이 연습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엑셀을 쓰는 현장에 가서도 생활화해서 이걸 잘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좀,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개념별로 이해하는 게 사실 좋아요. 이거를 어느 용도에 쓰는 건지,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 4번. 추주로 풀어보겠습니다. 1, 2, 3등은 통과. 나머지는 빈칸.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추주로 한다면. 요거 좀 숨기겠습니다. 네. 요것도 좀 숨길게요. 엑셀 점수, 면접 점수. 자, 그래서 여기. 자, 추주로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번 시간 거 잠깐 복습도 할 겸. 추주의 첫 번째는 선택한다 그랬어요. 보기 중에, 4개의 보기 중에 하나 답을 고르는 거. 그게 추주였죠. 그래서 이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값은 지금 1등부터,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7등까지 있는데, 그렇다고 뒤에 보기를 다 적는 건 아니고요. 자, 컴마하고 1일 때는 통과죠. 통과. 2일 때도 통과. 3일 때도 통과.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빈칸인데, 빈칸을 이렇게 쭉 7개까지 이렇게 해서 3개는 통과, 나머지 4개는 빈칸.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이렇게 통과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럼 3개까지만 통과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오류가 나요. 이 오류가 날 때 오류를 숨겨주는 함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if 에러였습니다. if 에러 가로 열고 수식을 넣고 네 뒤에는 대신 표시하고 싶은 빈칸을 표시해주면 이 수식에 오류가 나면 오류 대신에 이걸 표시한다 그랬죠. 수식에 오류가 안 난다면 그냥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3번 네, 이 4번을 if와 추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한가요? 당연히 지금은 if가 더 편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if로 해결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추주보다는요. 또 추주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네, 그래서 요거 if랑 추주 잠깐 요것도 복습해봤고요. 이번에는 자, 통과라고 했는데 5번입니다. 5번. 자, 이번에는 1등은 금상, 2등은 대상장. 네네네. 1등은 금상, 2등은 은상, 3등은 장려. 나머지는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장려상.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네. 총점이 1등은 금상, 2등은 은상, 나머지는 장려상.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요것도 if문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 커말은 문제에서 어떤 함수를 쓰는지 요구하죠. if로 쓰면 if로 써라. 추주로 풀어라. 이렇게 실기에서는 그래요. 필기에서는 뭐 보기에 다 나오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사실 함수 쓰라고 안 하죠. 자기가 알아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용도별로 아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 시험을 넘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용도별로 아는 게. 자, if. 자, 총점이 지금 보니까 1등이래요. 1등. 1등 랭크 해야죠. 랭크. 그래서 랭크. 아까 했죠? 아까 한 거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자, 4점수, 컴마, 친구들 점수. F4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로를 닫으면
등수가 나와요. 이 등수가 1등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품은 가로 열고 이 등수가 는 1이랑 같다면 이건 거잖아요, 지금. 그때는 금상이래요. 금상. 금상. 근데 보니까 2등은 은상인데 나머지를 은상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금상, 은상만 표현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면 보세요. 네네. 금상, 은상만 표현이 되죠. 왜냐면 나머지 경우가 다 은상이 돼버렸으니까. 자, 이래서 이제 이프문의 그 다음 유형. 자,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 참일 때, 거짓일 때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은상이 지금 바뀌었어요. 은상. 1일 때는 금상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금상이 아닌 경우 이때 또다시 바뀌어요. 그쵸? 2일 때는 은상이고 나머지는 장려니까 요거를 또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만 요 상황만 생각해 본다면 1은 다 금상에서 빠졌어요, 지금. 그쵸? 나머지 경우가 1로 오는 건데 2, 3, 4, 5, 6, 7등 1로 오는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if를 써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그래서 만약에 똑같아요. 랭크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이거. 자,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좀 복잡해져요, 좀 이게. 자, 랭크 이렇게. 근데 지금은 1등이 아니고 2등이죠, 2등. 2등이면 그때 뭐라고요? 네, 은상.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다 장려상이니까 장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가로 하나 더 닫아야죠. 자, 만약에 이게 조건. 그쵸? 이 조건이 맞으면 금상. 아니면 여기인데 또 여기서 또 보면은 네, 이 조건이 맞으면 또 은상. 아니면 장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게 이품문을 중첩해서 썼다 그래서 중첩된 이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렇게 풀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금상, 은상, 1등, 2등은 금상, 은상, 나머지는 장려상. 이렇게 되고요. 사실 이 경우는 여러분, 선생님이 추주가 편한 게 있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추주를 쓰는 게 좋죠. 네. 이렇게 이품을 계속 왔다 갔다 쓰는 것보다 1일 때 금상, 2일 때 은상, 나머지는 if에러로 장려상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사실 이 경우는 추주로 푸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3일 때 또 동상, 나머지는 장려 이렇게 자꾸 조건이 많아지면 if문으로 계속 연결해서 쓰면 이 수식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추주로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추주는 뭐 많이 해봤으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if문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if문이 변경될 수 있다면, 그쵸? if문이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변경될 수 있다면 조건을 바꾸거나 참일대를 또 바꿔주거나 참일대 여러 가지 수식이 올 수 있어요. 사실 뭐 브이루겁으로 찾아서 올 수도 있고 뭐 합계가 나올 수도 있고 평균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또 탈락일 때 아닐 때 또 여기도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if문은 이 세 가지가 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if문이 응용이 많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if문의 기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문제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스스로 직접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if문에 응용된 유형과 더 응용된 유형과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